예,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갖고 놀라진 않아요. 워낙 세상 살다 보면 뭐 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그래서 여기 급작스러운 발표라 놀라지 마시고, 여기 29일 날 있죠? 예, 모의고사 본 다음 날입니다. 뭐 기분도 언짢다고 괜히 딴 데 가서 사고 치지 마시고, 학원에 오셔갖고 보강합니다. 근데 시간이 15시를 5시로 착각하지 마시고, 요거 3시입니다, 3시. 1시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그래서 만약에 나는 2시 넘으면 배가 고파서 죽는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꼭 뭐예요, 뭐 소보로빵이나 하나 갖고 오셔갖고, 단팥빵이나 소보로빵 갖고 오셔갖고, 식사를 해결하시고, 점심시간 없습니다. 괜히 또 중간에, 괜히 2시 넘어서 밥 먹으러 간다고 가지 마시고, 하여튼. 몇 시까지 한다고 여기, 3시까지 이제 보고합니다. 저도 그 전날 토요일 날 목포 갔다 올라와서 집에도 못 가고,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갔다 오면 새벽 3시 반에 터미널에 오는데, 3시 반에 어디 집에 가려면 번거로우니까, 거기서 사우나에서 자고 아마 여기로, 왜냐면 15시에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11시에 끝나면 집에 못 가니까 차 몰고 다니는데. 근데 그날은 거기서 전투 타고 와야 되겠죠. 저도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닙니다. 네? 더 당황스럽죠. 근데 날짜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날 하려고 했더니 다른 날 다 특강 있고 막 그래갖고, 날짜가 없고, 저도 6월 달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이 없어갖고, 거의 지금. 어제는 그래도 청주 갔다 오다가, 제가 요번 달 모의고사, 내일 모레 모의고사 제가 출제해갖고, 거기서 이미 해설, 강남구 학원 가갖고, 거기 스튜디오 가갖고 촬영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공법 선생님 좀 만났습니다. 근데 저번에 본 거보다 좀 살이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아주, 세롬의 일꾼입니다. 세롬의 일꾼. 세롬의 굳은 일은 다 혼자 아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을 자꾸 뭐 이렇게. 하여튼 혼자 세롬의 수호자 모양으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셔갖고, 지금. 거기서 또 무슨 기출문제 특강에 한다고 지금, 강의하러 6시에 오셨더라고요, 지금. 인천에서 수업 끝나고 왔다고 막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고 굳이 얘기했는데도 꼭 본인이 곰탕값을 또 이렇게. 아니, 내가 내려고 10,000원짜리 내가 특으로 달라고 내가 내려고 그랬더니 굳이 또 그걸 또, 하여튼 진짜, 덕분에 제가 커피는 사긴 샀지만 요새 커피값이 진짜 비싸긴 비싸도. 뭐 라떼가 무슨 5,200원, 4,600원, 5,600원 뭐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비쌉니다. 하여튼 여기 500원짜리 굉장히 좋고 맛있고 좋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사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젊은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벌써 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이 젊은 친구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그냥 합격합니다.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논다고 같이 놀면 절대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막판 한 8, 9월 달 되면 그냥 몰아쳐서 한 2달만 하면 거의 뭐 분위기 끝나는 분인데, 여러분은 8월, 9월 달에 막판에 한다고 날 샜다 그러면 병원 가지 절대 시험장 안 가니까. 하여튼 조금씩 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어디까지 등기소 들어갔네. 등기소부터 한참이죠? 효력까지 했죠, 효력까지. 효력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은 3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법은 4가지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신청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 부분.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눈다?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부터 기본 의의부터, 그 다음에 기능, 등기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등기 대상, 요건,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의에서 꼭 머릿속에 암기해둘 사항은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언제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저장할 때부터 뭐가 생긴다? 접수받을 때. 접수받을 때가 뭐예요? 시기가 저장하는 시기니까 그때부터 물권면 생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라 했어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 종류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등기를 하는 게 있고 뭐가 있고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그죠? 주등기 또는 뭐예요? 주등기 또는 뭘 하는 게 있다 그랬어 이거. 부기등기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거 외웁니다. 그게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주등기를 하는 건 부동산 표제부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어디 갑구나 을구의 마수 등기 있죠? 그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등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여튼간에 머릿속에 자,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말하고 경정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내 눈에 보이고, 이 단어 앞에 뭐예요?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표시가 보이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 표시 변경, 표시 경정, 이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단독이에요. 뭐가 안 보이면, 표시가 안 보이면 뭐예요? 뭐라고? 공동이다. 표시가 안 보이면 뭐라고? 공동이다.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방금 지금 들었잖아. 방금. 그 방금 들은 걸 이제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 잘 집중하셔야 돼. 갑이 뭘 갖고 있고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뭘 갖고 있다? 2분의 1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갑이라고 하는 놈이 을 몰래 공문서를 유지합니다. 공문서를 유지해서 등기부에 이제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라고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딱 자기가 단독 소유있냐? 이게 딱 등기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을 자 모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게 유효다, 유효. 자, 표정 관리 좀 하시고. 자, 뭐라고 이게 유효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효다, 유효. 이게 뭐라고, 왜 유효냐 하면, 일단 뭐예요? 얘는 진짜 반은 소유권자야. 반은 소유권자니까 얘는 뭐, 이 등기는 전부 무효는 아니다, 전부. 일부만 무효다, 일부. 그 일부가 무효니까, 일부 무효인 걸, 그죠? 일부 무효니까 일부 무효에 대해서 이제 일부만 고쳐야 되겠죠? 일부만 고치는 게 우리가, 이제 고치는 게 이제 경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1번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이 소유권 있죠? 소유권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모시겠습니다. 그 이게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건데. 자, 입모양을 정확히 합니다. 변경인지 경정인지 그 그래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쓴 거죠. 왜 2분의 1씩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쓰니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게 경정이에요. 경정. 무슨 등기 한다고? 경정 등기 한다. 이제 그 경정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을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을 모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이에요? 뭘 물어보는 건지 알죠 지금? 뭘 물은 게 알죠, 지금? 자, 그럼, 다시 합니다. 무슨 얘기? 변경이나 경정이나, 앞에 무슨 말이 없으면, 표시란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 근데,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되냐면, 딱 쳐다보면서 뭐예요? 미쳤다고 해주겠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다 보면 틀린다니죠. 그 단순하게 뭐예요? 단순하게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뭐라고? 변경이나 경정 앞에 뭐가 없으면, 표시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라 하는 거라고 공동이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게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시험장에 갈 때 뭐 본인이 쳐다보면서 본인 생각이 들어가죠? 그 내년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 뭘 집어넣지 말자고 본인 생각은 빼자니죠.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뭐 하자는 게 이거 암기하자. 무슨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표시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자, 이 그냥 권리 변경 등기는 이 소유권 이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은 당연히 뭘 한다고? 공동이다 이렇게 그걸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법은 자 어제 뭐 우리 박 교수를 만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법은 안 하면 과락 나오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점수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래도 해야 돼. 근데 이 등기법은 그래도 왜 안 하는지 안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 무슨 지정법도 있고 그 세법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맞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등한시래.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등기법 가르치면서 등기법 하라는 말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걸 하라고. 근데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그 어느 학원 가니까 이제 그 작년에 재수한 분 같아. 그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과목은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자기가 안 나오는 거지. 새로운 사람은 모르잖아, 그건.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등기법을 잘할 수 있는 거 모르는 얘기인데.
그 본인 경험담을 잠깐만 얘기해서 그 새로 처음 쓴 사람이 그 아예 공부 자체를 막 오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절대 새로운 사람은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감히 해건데 그 짧은 시간에 효율을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한 거라도 중요한 거라도 그거라도 뭐예요. 그거라도 내 걸로 꼭 맞아갖고 그거는 맞고 나머지는 뭐 밑으로 내리겠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꼭꼭 뭐 외우자는 게 꼭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 그거 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등표가 뭐예요? 질환, 권리직권, 환매특약 등기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 하여튼 뭐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뭐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 다 뭐라고 부기등기입니다. 뭐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만 뭐로 하는 거고 이것만 주등기를 하는 거고 이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보여서 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면 꼭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앞에 뭐라고 소유권이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무엇을 이 청구권을 뭐 하는 거니까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이건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소유권이 아니라는 얘기. 그죠? 자, 뭐 빼놓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빼놓고는 다 뭐로 한다고? 다 부기등기다. 꼭 기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뭐예요? 말에 저가로 뭐 했다? 처분했다. 자 외워두시고 그래서 권리변경 등기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그 다음에 말세복 등기는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지으시니까 전부가 부적법이 맞을 때는 전부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해부가고 반대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 해부가고 저당권 얘기죠? 자 저당권은 글자가 몇 글자니까? 세 글자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몇 개? 세 개. 소유권이 대상이면 뭐예요? 주등기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뭐예요? 부기등기로. 자, 그 다음에 저가, 가등기도 마찬가지죠? 가등기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본등기가 있고 본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 그죠? 가등기. 가등기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등기를. 청구권에 뭐라고? 가등기란 말이 붙으면 이게 가등기입니다. 그럼 본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본등기가 만약에 을구에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죠? 뭐라고?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응? 그럼 만약에 뭐예요? 자, 임차권을 이전한다고. 임차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본등기 할 게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이전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를 해야죠? 요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예요? 주등기. 요거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하는 거죠? 요게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예요? 주등기로.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 등기는 자체가 부기등기죠? 왜? 이거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면 주등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본등기가 뭐예요? 요게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라고? 부기등기. 그 표정을 조금 밝게 해보세요. 처음 듣는 표정 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 가등기는 뭐에 따라서 본등기가 뭐로 하냐에 따라서 뭐예요? 가등기도 이게 본등기가 뭐라면 주등기라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갑구에 1번에서 아저씨 갑이 자 이렇게 아저씨 갑이 조카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이렇게 뭐예요? 나중에 뭐 해주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요 본등기 해주겠다 자 그래놓고 이제 뭐 해주는 거 이제 일단 가등기부터 해준 거죠? 그 가등기는 타이틀을 뭐라 쓴다 이거 가등기는 이렇게 청구권에 가등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쓴다 이게 타이틀 항상 가등기는 뭐라 쓴다고 청구권에 가등기라고 타이틀을 쓴다는 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나중에 이제 본등기 해오죠 본등기가 뭐라는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해오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가 어차피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를 하라 그 이해가 됐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안 나오니까 이게 글로 나오니까 뭐예요? 이게 그림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 이제 그 외우라는 게 외우라. 그래서 뭐가 본등기가 뭐라면 주등기로 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고 주등기로 하라 이제 주등기로.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자 몇 시간을 못 간다고 그냥 또 까먹고 듣고 까먹고 하는 거야 지금 까먹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뭐예요? 그 한번 외우자고 하는 거 있죠?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도 뭐예요? 매년 나온다고 하는 거. 이 정도는 뭐 머릿속에 자꾸만 봐두자는 얘기죠. 까먹으려면 봐두고, 이렇게. 봐둬서 기억하자. 왜? 그 별표한 것도 많아요, 사실. 별표한 것도 많으니까 등기법은 그래도 별표한 것만이라도
그것만 해도 꼭 보셔갖고, 그것만 해도 내 걸 확실하게, 요거 내가 자식에 찍겠다, 그것도 하나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 이거. 나머지는 이 밉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해봤어요. 3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눈 뜨고 찍고, 4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눈 감고 찍어봤어요. 그 답이 똑같아요. 성적이. 그러면 눈 뜨고 찍거나 눈 감고 찍거나 똑같은 뭐로 공부하냐는 게. 그러니까, 자, 여튼 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절대 이렇게 찍지 말고 뭐 하자 모르면 이렇게 밀고, 정확하게 매 문제라도 확실하게 맞고, 그런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전략하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꼭 외우자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자, 가압류-가처분, 경매, 가압류-가처분, 특히 이제 뭐 경매는 잘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에 이렇게 어디에 이런 식으로 이 갑구의 소유권 여기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3번 주등기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가면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주등기니까 소유권은 이 갑이 소유권이지 얘는 뭐 채권이니까 가등기 상태로 돼 있다면 얘는 뭐 채권이니까 청구권이나 채권이니까 얘는 소유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를 한 건 이 갑에 대한 가압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소유권이 아니죠? 뭐 얘에 대한 가압류 하려면 뭐로 해야 돼 이거? 2-1번. 자, 그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을구에는 뭐예요? 양립이 가능한 뭐예요? 이런 저당권이 있어요. 1순위 저당권 병이다.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뭐예요? 정이다. 아니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은 서로 양립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도 3순위 뭐가 있어요? 3순위. 자, 뭐도 있어요, 이거. 자, 예컨대 전세권 등기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가능하다는 거죠. 전세권 등기. 왜? 전세권은 이 얘네들은 뭐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얘만 점유하니까 하나죠. 근데 여기다 또 다른 전세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돼. 전세권 둘이는 뭐예요? 양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 주등기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주등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에 대한 가처분인지 모른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자 갑구의 소유권만 주등기를 하고 가물이 갑구를 하더라도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라 청구권 채권자니까 이거는 부기등기를 하듯이 을구는 당연히 뭐예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뭘 하라는 게니까 부기등기를 하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절대 이거 생각이 안 떠올라요. 외워갖고 꼭 보자.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에서 꼭 뭐 외워야 그랬어 이거? 부일용 저소지 이렇게 부일용 저소지. 자, 반드시 암기합니다. 이거 부일용 저소지 뭐만 해 이거? 자기 지분만 해.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랬죠? 보상 없다.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그것 좀 외워두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인데? 자,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자, 그래서 뭐예요? 물건이 몇 개? 물건이 5개. 뭐라고?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자, 물건이 몇 개 있다? 이 5개 중에. 자, 요 3가지 뭐예요? 용익 물건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부는 당연히 되는 거고. 일부가 가능한 게 뭐라고?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 물건이다. 용익 물건. 자, 일부가 가능한 게 무슨 물건? 용익 물건. 그죠? 그러니까 요 3가지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2가지 안 된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관대로 권리 지분은. 권리 뭐예요? 권리. 자, 이 권리에 대한 공유 지분 나오죠? 자,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제 뭐는 안 되고 있고. 용익 물건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소유권이 젖는 게 하고 뭐예요? 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꼭 외웁니다. 그 다음에 몸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안 되는 이유는 자, 보존등기는 뭐예요? 등기부를 하나 만들어야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자, 바다 매립에서 뭐예요? 갑도 3분의 1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1이고 병도 3분의 1이면 내 것만 보존등기 해달라면 얘도 해달라고 하고 병도 해달라고 하게 되면 등기부가 몇 개 이거? 3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것만 뭐 한다고요? 보존하고 뭐 안 된다고 이거? 상속등기. 자,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안 돼요. 자, 왜냐? 항상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 훌륭하신 분이 꼭 처벌도 갖고 숨겨놓은 자식이 많아갖고 내 거만 큰일 난다는 게 나중에 문제 심각해진다. 그래서 어디서 미국에서 막 날라와갖고 나도 딸이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것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자기 것만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상속등기 내 거 해달라고 뭐 복잡해진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지분만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러고 보이면 뭐예요? 딱 오른쪽에 딱 봐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보존하고 상속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면 보존하고 상속이 안 보이면 그건 되는 거야. 그럼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등기관이 각할 사유가 아닌 거, 그 작년 시험 문제 1번의 답이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본등기 신청하죠, 본등기. 그럼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본등기는 이게 본등기란 말이네, 본등기. 이 본자는 뭐가 아니에요, 이거? 보자라든가 상자가 아니죠? 이건 등기를 뭐하라는 얘기니까. 받아줘라는 얘기,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외웁니다. 자,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오른쪽에 뭐가 아니면 보자하고 뭐예요? 보존하고 뭐가 아니라면 상속이 아니라면 뭐예요? 그 등기는 뭐라고 가지 말고 받아줘라. 이렇게. 그 외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나와. 이거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어딘가에 지문에 깔려 있으니까, 그 꼭 외두셔야 되고. 자, 필히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5월달까지 이해가 안 됐으면, 그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 안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외울 때 됐어. 5월달 돼서 외울 때 됐으니까, 본인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본인 머리를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도 잘 살아왔어요. 이상 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게 될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자, 합격할 수 있어요. 왜? 20대 젊은 애들은 뭐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인천에 월요일날 인천 수업을 가는데, 거기 24살 먹은 아이예요. 작년에 학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적도 안 좋고 아주 그냥 그 학원에서도 쟤 합격할까? 이런 문제아였어. 근데 그 학원에 물을 흐려놓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재수를 해. 근데 갑자기 애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번 달에 1등을 했어요. 거기 실장도 놀래. 그래서 무슨 수가 수건수건하고 얘가 1등이라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제가 1등할 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으니까 진짜 1등이네. 3번 물어봤어요. 진짜. 근데 걔가 뭐냐면 이상하게 앉았는데 옆에 꼭 좀 예쁜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옆에 앉아갖고 아마 속삭이는 것 같아. 오빠 공부하라고. 그리고 애가 거기서 B를 받은 거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남자 젊은 애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또 나이 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초에 어떤 분 4년 만에 합격했는데 3년째까지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4년째 제가 그 학원을 다녔으니까 알지. 4년째 합격했습니다. 왜냐면 4년째 하던 날 그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 나이 차이도 나는데 아주 반말로 너 대학 다니니? 그 4년 동안 학원 다니니까 너 대학 다니니 그 한마디에 거기에 쇼크를 받았고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또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아갖고 그 삐를 받아갖고 그 합격한 거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괜히 배우자한테 그런 쓰던 소리 듣지 말고 삘 받지 말고 미리미리 해갖고 하여튼 이해를 못해도 젊은 애들은 암기만 하면 자 항상 점수가 나오는 게 학원가의 정설이라니까. 제가 20년 강의해봐서 안 되니까. 학원가의 정설이 암기 딱 하면 암기만 하면 뭘로 들어도 60점이에요. 근데 이해하면 점수 나오는 게 몇 점이라고? 59.5라니까. 딱 그게 점수가 정해져 있다니까. 이해만 하고 암기 안 하면 점수가 그 분이 안 난다니까. 딱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뭘 해도 하라는 얘기니까 할 수 없이 암기를 하라는 암기를. 그거 암기해야 됩니다. 뭐 외우자고 이거 하여튼 자기 지분만 단어 나오면 오른쪽에 뭐가 나오면 보존하고 상속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거 꼭 기억하자. 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건과 효력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그 요건과 효력에서 꼭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자 뭐 외우자고 판례. 이거 판례는 외워야 돼. 할 수 없어요.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자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무권대리 등기했다. 죽은 사람 피상속인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자 그다음에 인감률이 뭐가 됐다면 위조가 됐다면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그거 꼭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 중간세약 등기는 어디는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하고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자 산 사람 양수인이 보존 등기했다. 그것도 모두 생각 등기로 유효성을 뭐하겠다? 인정하겠다. 그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무엇을 모르고 했다? 증여를 뭐예요? 매매를 잊었는 게 했다. 자 이것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 유효하다. 그거 유효자니까. 그거 유효시해야 돼. 그 다음에 무효등기용은 표제입은 안 된다 그랬죠? 권리만, 자, 이렇게 담보물건, 자, 이런 저당권이라든가 담보가 된기만, 자, 인정하지? 자, 물론 절대 표제입은 아무리 건물이 멸실되고, 자, 이 종전에 멸실된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졌다 하더라도, 자, 무슨 등기 다시 해야 된다고? 보존 등기 다시 하지. 종전 등기부를 갖고 권리 변동한다든가, 그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꼭 그 추정력 효력 있죠? 추정력 효력도 팔리니까. 애들 추정력 하게 되면, 자, 이게 딱, 이렇게 외워라 했어요. 뭐라고? 그 뒤에 추정력을 무슨 단어가 보이고, 추정력, 이 추정력 있죠? 추정적 효력. 이 추정적 효력이 보이고,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이거? 자, 추정 효력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미친다, 했죠? 추정 효력이 있다. 자, 만약에 있다라고, 추정 효력이 있다라고, 미친다, 영향이 미친다, 야, 인정한다. 이런 긍정문이 있다 나오면 이 앞에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돼요. 부동산 표시하고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가등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거라도 꼭 외우지 않을게요. 절대 추정력이 인정하는데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니까, 그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꼭 머릿속에 외우라. 자, 그럼 나는 더 공부하고 싶다면 뭐라고? 부표가 뭐가 안 되니?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뭐해서? 담당원이 추정해서 뭐라고? 입상시켜라, 입상시켜라. 그래서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라든가 당사자 간에도 원인에도 뭐가 미침으로, 추정력이 미침으로, 입증은 누가라고? 상대방이. 이 등기부, 표제부 말고 갑구을구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라고? 증거들이래라. 이제 그런 얘기겠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추정력 효력 꼭 이해해 두시고. 자, 순위확정적 효력은 같은 구는 순위번호. 서라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부기등기는 어디에 따르고? 주등기구. 근데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서로 상호간에, 상호간에는 전후.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따지고. 그 정도까지는 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은 절대 어디에? 등기부상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 돼 있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 돼 있으면, 자, 또 새로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그 등기 뭐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 왜? 용익물권은 전세권이 끝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되는데, 자, 등기 절차상 그 등기를 보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두 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죠?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니까. 그 정리해 두시고.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죠? 자, 이게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안 나온 지가 20년 됐어요. 언제나 얼마나 됐다고? 20년 됐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참고로,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참고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약지 몇 페이지에, 자, 등기소에 관해서 그거 보시면, 자, 등기소 몇 페이지? 15페이지 있죠? 등기소의 의의가 있고, 자, 등기소의 있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강인데, 우리는 파주시는 어디 가서? 파주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다. 근데 절대 파주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인데, 자, 내가 어디에? 금능동에, 자, 신축 건물 짓고, 어디 가서? 고향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거. 그거 아무리 내 거지만, 실체관계와 부합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 물어보자. 무효를 보고, 등기관이 뭐 한다? 집권 말소한다 그랬어. 근데 거기 이제 예외, 쌍가리 1번 관할 등기소 예외, 그래서, 자, 관할 등기소 지정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역에 뭐 할 때? 걸쳤을 때는 누가? 상급부 원장이 지정권자다. 자, 그렇게 그 내용만 한번, 그게 7회 때 나왔던 얘기니까. 요 최근에는 한 3, 4년 전에 어디 구급 법원직 있죠? 법원직. 법원직 시험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만약에 이 관할구역을 달리해서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안양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구로구가 나눠져서 뭐가 있어요? 이거 금천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천구. 이 금천구가 서울에 있는 구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고 세금이 제일 적게 거치는 동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금천구는 어디? 자, 이 서울 구로등기소가 하나입니다. 구로등기소. 그래서 이 구로등기소는 어디? 서울 남부지방법입니다. 남부지방법.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그 안양시는 어디? 자, 안양등기소가 있겠죠? 이거는 서울, 이거 수원 수원 지방법원 관할이다. 여기다 뭘 줬다는 게 이거. 신축 건물 반에 걸쳐서 줬다. 그죠? 그 신축 건물 진 사람이 어딘가 등기소에 가서 자기도 잘 헷갈리니까 어딘 가서 신청하겠죠? 신청받은 그 공무원이, 등기관이
딱 보고 나서 그 뭐라고 생각해? 그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딴 데로 밀을 것 같아. 밀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이거 그 한강 딸인가 어딘가 이렇게 저기 하고 한강 있으면 이거 이쪽은 그 노량진이고 이쪽은 뭐 용산이 있다. 용산 쪽이잖아요. 그 한강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범인 쫓아가다가 여기 중간쯤에 한강 딸이 중간쯤에 어디 이거 중지도 있죠. 중지도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여기서 유턴해요. 이렇게 범인 좀 놓치면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여튼 절대 그 뭐예요. 훌륭하신 공무원들은 뭘 중요시 여기에요. 관할을 중요. 왜냐면 일을 하기 싫어가 아니라 뭐라고. 왜냐면 이 인터넷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공무원 되게 싫어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뭘 다른 관할을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죠. 누굴 존중해준다고? 다른 관할을 존중해준다.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절대 그 어디에 이제 이거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뭐예요. 상급법원장이 누구라는 얘기고 서울 고등법원장이니까 자 이거 뭐예요. 가서 이제 제출한다는 거죠. 이런 거 받았습니다. 뭐 해달라고 조치해달라고. 그럼 누가 서울 고등법원장이 여기서 하라든가 여기서 하라든가 뭐예요. 자 뭐에 지정을 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상급법원장이 뭐라고 지정관리다. 자 그것만 줄쳐놓습니다. 그것만 줄쳐놓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16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등기관 나오죠. 등기관 나오는데 자 등기관도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받는 사람이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대법원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과 누가 지원장이 뭐예요. 지정받는 사람 있죠. 그걸 줄쳐놓지 않죠. 그 의가 이거는 11회 때까지만 딱 한 번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7회니까 그 11회 나왔으니까 16년 됐죠. 16년. 그래서 15년 때라면 내가 15년 차이라면 내가 저기 했는데 15년도 넘어갔어. 그러니까 아무 저게 기념일이 안 되는 거야. 15년도. 아니고 그 16년 차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대법원장이 지정. 하여튼 뭐 대법원 지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지정했다 그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자 이 관할 등기소는 자 누구 상급법원장. 자 이 뭐예요. 등기관은 누구 지방법원장 또는 누가 지원장이 뭐 한다고 지정한다. 그래서 그 16페이지 그 위에 등기관 의의 있죠? 그 내용이랑 이제 줄쳐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7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거.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에 대해서 보자. 자, 올해도 또 시험 문제, 특히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등기부나 좀 잘 살펴보자. 그래서 한 문제 좀 맞아보자. 어렵지만 뭐예요? 확실히 나오는 것만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럼 등기부는 일단 뭐예요? 물적 편성조예요. 자,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한다? 편성한다. 그래서 내가 자,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어디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죠? 제주에 땅을 사죠? 그래서 항상 등기부는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 투자자가 서울에 살고 있다 해서 서울 주소지에 자, 등기부를 만들진 않는다. 항상 뭐예요? 등기부는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가 뭐가 돼 있다? 편성돼 있다. 자, 이 물적 편성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항상 뭘 둔다는 얘기예요.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가 있고 토지동 건물이 일반 건물하고 뭐예요? 일반. 이렇게 일반 뭐예요? 건물과 뭐가 있는데 일반 건물과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이 토지 등기부가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 있고 뭐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고 이렇게 부동산 하나에 등기가 몇 개씩이고 하나씩만 딱 돼 있다는 거.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다. 자, 그런데 뭐는 일반 건물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 구분 건물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예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년도에 1984년도에 집합 건물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어디 위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위에 뭐예요? 자, 일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고 독립성을 갖추면 자, 구분 건물로 뭐예요? 구분 건물로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아무리 갖췄지만 이것은 뭐예요? 무조건 구분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가능해 이거. 일반 건물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18회 때 19회 때 나왔던 게 뭐예요? 뭐라고? 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야 되지. 뭐라고 써 있으면 하야한다 그러면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자, 맨 처음에는 18회 때는 뭐로 나왔는데 하야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기는 뭐냐면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일반 건물로 못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도 가능한 거예요. 그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네가 단독 건물을 하고 싶으면 뭘 하고 단독 건물을 하고 또 네가 뭐예요? 구분 건물을 하고 싶으면 뭘 하라는 게 이거. 구분 건물 하라. 그런 개념이지 이거. 무조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뭐로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꼭 구분검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니게.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집합법이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자, 요 하나하나를 뭐예요? 아파트 한 동을 파는 게 아파트 한 채 판다지.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한 채. 그러니까 한 채를 파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당연히 자기 거 뭐라고 이거 101호 그 다음에 2015 자, 그 다음에 2025 이렇게 202 자, 102호 자, 2015 뭐예요? 2025 자, 2025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각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자기 거 한 채씩 4개 있죠? 4개 있어갖고 뭐예요? 갑굴굴 해갖고 자기 것만 뭐 하면 돼 이거 자기 것만 갑구에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뭐 한다는 얘기 이전 얘기 한다 아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 하나에 자, 물권 변동이 객체가 되는 뭐예요? 자, 이 하나에 왜? 무슨 법에 의해서? 집합법에 의해서. 요 건물 내부에 있는 이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팔 수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이 법에 의하면 1부동산에 뭐라고 이거?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뭐예요?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중공사 떨어지면 뭐예요? 여기다 뭘 짓다는 게 이거? 옥탑을 짓죠? 옥탑을 짓고 뭐예요? 분양하다 보니까 이 옥탑을 산 사람은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뭐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는 게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 대지권, 그 땅에 권리가 없더라는 게요. 그래서 자,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막대하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부랴부랴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이런 걸 사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 건물 내부에 자, 이 일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공시해야 되니까 여기다 뭘 뒤집어 쓰게 됐다는 게 일동 건물 표제부를 하나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1호, 102호, 2025, 2025 있죠? 요걸 뒤에다 쳐내놨다는 거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이거 자, 이런 구분 건물 살 때 일동 건물 표제부 이 일동 건물 표제부에 밑에 뭐 구분 건물이 몇 개가 있는가를 확실히 열람을 하라는 거죠. 열람을 해보고 뭐예요? 가서 현장 가서 이 건물이 몇 개 있는가 확인해서 비교해봐라는 게요. 그러면 4개가 묶여졌는데 가서 보니까 5개면 사라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 잘못 사면 뭘 사게 된다? 옥탑 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외우자는 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뭐예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앞에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 오는 게 아니라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일동 건물 뭐예요? 전부를 통틀어서 전부에 뭘 두게 됐다고 1등기 기록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꼭 보여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꼭 와야 된다. 그걸 꼭 눈여겨보지 않죠. 자, 하여튼 구분 건물은 중간에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은 전부에 무슨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간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이해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페이지에 그 쌍가리본 등기부 편성 밑에 그 예외 있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까만 글씨 써놨죠? 좀 보이죠? 까만 글씨. 그래서 구분 건물은 뭐라고?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8페이지에 등기부에 뭐라고 이거 구성이 나옵니다. 그 등기부의 구성이 나오는데 일반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죠? 그런데 어디는 구분 건물 등기부는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몇 개 이거 2개다. 그래서 이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그래서 일동 뭐라고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뭐라고 이거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구분 건물에 대한 뭐가 있고 부분 건물에 대한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다? 을구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자, 위아래로 나눠서 위는 뭐라고? 그 이 위쪽은 자, 위쪽은 이렇게 뭐예요? 위쪽은 일동 건물 표시래요. 이 2층짜리 일동 건물 표시. 뭐라고? 일동 자, 건물 뭐라고?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는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에 대지권에 뭐예요? 목적인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 등기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등기. 자, 그러면 이 대지권이란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대지권은 뭐예요? 당연히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지목이 되고 대지단, 땅 대지단이죠. 그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권리가 있다, 권리가. 그래서, 자, 권리가 있다는 걸, 권리가 있는데, 자, 예컨대 이런 걸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의 땅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이 토지등기부에 뭐예요? 물론 토지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자는 누구고, 이거? 갑이라니까. 갑이죠? 그 어디에다가 을구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지상권이 설정이 된다, 지상권이. 그러면,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뭐예요? 건물을 줬다는 게 건물. 그럼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는 뭐예요? 누구냐는 게 소유권자는. 자, 을이 된다죠. 그죠? 땅은 지상권자가, 건물은 뭐예요? 소유권자죠? 근데 이게 단독 건물이라면, 그냥 뭐예요? 이 사람은 남의 땅에다 뭐예요? 남의 땅 뭐 한 거니까, 건물 짓고 나서 뭐예요? 건물을 이용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땅에 대한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지상권에 준 걸 알고 있죠, 지금.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라고 하게 되면 그 아파트라든가 구분 건물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구분 건물 사람이 네 사람이 땅을 뭐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는 뭐도 있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주차 시설도 있고 그죠. 자 테니스장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땅을 뭐 이용하는 뭐예요? 그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 여러 개 그걸 여러 개를 이용하는데 지상권을 이용했다 좀 그렇죠 말이. 그러니까 뭘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구분 건물은, 어? 자기 집에 개인 단독주택을 정했는데 단독주택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뭐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예요?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놓고, 그거는 좀 잘 사는 사람 얘기지. 일반적으로 뭐예요? 아파트가 빌라가 서민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총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권리는, 자,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주권이란 단어는 언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법을 만든 말이지.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남의 땅에다 지상권에다가 건물 짓 수 있고 그다음에 뭐지? 그 권리가 물론 소유권자가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자가 단독주택 짓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누가 지상권자가 뭐예요? 땅 위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단독주택 질 수 있지만 못 질 수 있어 이거. 그 일반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여력이 없어. 여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에다가 뭐예요? 뭘 짓고 건물 짓고 이 사람은 뭐만 받으면 돼요? 땅 사용료 받으면 되지. 치료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많아요. 많으니까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 많아. 그러니까 자기 땅 누구한테 자기 땅에 뭐예요? 자기 땅 시골에 놔두고 누가 어떤 분이 뭐예요? 그거 관리한다면서 자기 땅이라고 이제 몇 년 동안 또 점유했다고 20년 점유했다고 뭐 우기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 찾아보면 별 얘기 다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땅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뭐예요? 지상권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전세권도 있고 뭐도 있다는 게 이거 임차권 이런 걸 우리가 대지권이라 한다는 거죠. 그 이 네 가지 권리를 공통점으로 내면 이 땅에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에다 뭘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 대지권이라 하자. 대지권. 이해했죠? 그래서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얻다 일동금을 표제부에 하는데 원래 이 여기는 어디에 여기 토지 등기부 뭐예요? 표제부에 있는 1번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 얼마 예컨대 400제곱미터라면 이 내용이 어디로 올렸다는 얘기니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 면적 400이라고 하는 뭐예요? 전체 면적 표시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뭐예요? 뭐라고 이거? 각각의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하겠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한다는 게 그죠? 근데 그 하단부에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이니까 이 이제 뭐예요? 전유 부분 소유권자가 평수가 다 35평이면 면적의 400에 대해서 얼마만큼 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냐. 내 땅이 어딘지는 모르죠. 항상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해 이거. 그 소유권의 지분이 있죠. 지분, 땅 지분. 그 땅 지분, 공유 지분, 그 지분을 표시한다. 지분을.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이게 똑같은 평수라면 400을 똑같이 나눠가야 되니까 얼마씩 갖고 있다고? 400분의 100. 그죠? 그 다음에 얼마라고 이거? 400분의 100. 그 다음에 400분의 100. 400분의 얼마씩 이거? 100씩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지. 세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하려면 투자 목적 하려면 땅 지분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 지분이 많지 않으면 뭐예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지분이 많아갖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뭐 한 20층 올리고 막 30층 올릴 때 더 이제 이익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에 있는 사항을 어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올림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건물 등기부에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무슨 원리를 한다? 일체성의 원리를 한다.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자,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하고 뭐해서 이거 분리해서 뭐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이전 등기하거나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까지 이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뭐 한 거나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처럼 여기다 다 이전 등기 해갖고 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자, 1번. 자, 누가 건축업자 갑이 자, 뭘 짓고 자, 빌라 짓고 자, 빌라 짓고 보존 등기 마치고 뭐 하게 되면 분양을 A, B, C, D 하면 이제 옛날처럼 여기다 갑의 지분 이렇게 자, 2번 갑의 지분 일부 줬는 게 A한테 3번 갑의 지분 일부 줬는 B한테 이렇게 이거 한다 안 한다 이제 이거 안 한다 이제 여기다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이 자, 업자한테 갑한테 이 사람은 분양받을 때 뭐까지도 이거 건물 예컨대 D는 건물 뭐하고 100으로 하고 땅 집은 얼마 이거 400분의 100을 뭐 한 걸로 같이 받는 걸로 보겠다니. 만약에 Z라고 하는 사람이 D한테 이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이 Z는 D한테 뭐까지 건물하고 땅까지 다 뭐라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걸 어디서 정해냈다고 집합건물수 이미 관리하는 법에 정해놓고 그렇게 정해놓고 어디 등기법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은 자 토지 등기면 필요 없이 뭐만 건물 등기만 하게 되면 뭐가 모든 토지하고 건물을 다 뭐 한 걸로 이거 팔고 취득한 걸로 그렇게 보겠다. 그게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법에 정한 약속. 그러면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 뭔가 써놔야 되죠. 허전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2번이라 뭐라 썼냐면 소유권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써놓는데 자 그 아래다 뭐라고 이제 건물 표시해갖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에 무슨 빌라가 수속 빌라가 저 있다. 이렇게 명시는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게 대지권 표시죠? 자, 이렇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등기 이 두 개를 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듯이 어느 등기부에 표제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다. 대지권 등기 뭘 받아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듯이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이 대지권 등기와 비교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권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뜻 등기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뜻이란 단어가 대지권 옆에 붙으면 이걸 항상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하는 거라고? 갑구나 을구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 자 19페이지에 자 지금 우리가 종전 등기부를 자 이 4분의 1로 줄였어요.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한번 보지 않죠. 그래서 자 어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수석아파트 101동채 써있죠? 자 101동. 자 그러면 101동이 써있는데 거기 밑에 표제부 보면 표시번호가 1번이고 접수가 2015년 4월 24일이고 자 소재지번 나오죠? 소재지번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그 수석아파트가 건물 명칭이에요. 수석아파트가 뭐라고? 건물 명칭. 그 101동 있죠? 그게 건물 번호예요. 잘 보세요. 이 지금 건물 명칭은 어디로 나오냐면 그 지적법에 대지권 등록부에도 나와요. 근데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만 있어요. 자, 어디에는 지적공부에는 없어. 자, 그래서 건물 번호는 어디만 있는 거라고? 등기부 표제부만 있어. 건물 번호가. 그 101동이라고 건물 번호 쓰죠? 건물 번호 어디는 없다고? 지적공부에는 절대 없어요. 건물 번호. 등기부만 있는 거 건물 번호.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도로명주소 있죠? 도로명주소는 건물 등기부만 도로명주소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는 도로명주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에는 없다고? 이 도로명주소는 어디에는 없는 거 이거? 토지 등기부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건물 등기부에만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일동 건물 표시 보게 되면 자, 철근 콘크리트죠 벽식 콘크리트 지붕 나오죠? 그게 건물의 구조예요. 아파트는 건물의 종류고.
자, 그 다음에, 자, 1층, 2층 쭉 나오죠. 60까지 있죠? 그 1층 면적이 얼마예요? 479.93이죠? 요게 479.93에는, 자,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부분이 합계가 다 등기가 된 거예요. 뭐가 등기됐다고? 복도와 계단 있죠? 복도와 계단이라고 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합계가 다 등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그 아래 이제 보시면 뭐예요? 무슨 등기부에 이제, 거기에 가로 열고 뭐라 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돼 있죠?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거기다 제가 써놨어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 맞췄다고? 대지권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타이틀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뭐라고? 500번지에 지목이 되고 면적이 얼마 이거? 11,345제곱미터예요. 자, 그래서 3인은 3,400평 정도 돼요. 자, 3,400평. 그럼 이제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전유분 표제부인데. 자, 전유분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번호가 뭐예요? 1층에 뭐라고? 101호예요. 1층에 101호죠? 그러면 그 철근 콘크리트, 벽식 콘크리트 60.45니까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자, 이 101호가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자, 62.45죠? 그럼 잘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어디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자, 면적이 얼마? 11,345제곱미터라고 하는 땅이 있고, 이 땅 위에 뭐예요? 이 땅 위에 지금 1동 건물이 있는데, 1동 건물들이 있는데, 이 1동 건물이 요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101동은 면적이 얼마라고? 1층에? 479야. 400 뭐라고? 479단죠. 그러면, 그 479면 면적이 얼마니까? 11,345니까, 적어도 이 479, 이 건물 바닥 면적이 479니까, 여기에는 수동에 뭐예요? 101동, 102동, 103동 건물이 있겠죠? 전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따 생각하라니까. 그 다음에, 자, 이 479인데 전유분 101호가 얼마니까? 62점이니까 적어도 뭐예요? 최소한 적어도 복도와 계단을 뭐예요?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여기는 뭐예요? 몇 개가 그 전유분 건물이 1층에만 한 5개 정도는 있겠죠? 왜? 5, 6, 30이니까 너무 많은가? 한 4개 정도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몇 개 있다는 얘기 이거. 4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절대 복도와 계단이라고 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은 전유분 표제부에 62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라고? 1동 건물 표제부에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뭐예요? 가로 열고 뭐라고?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는데, 그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죠? 대지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다가 그 토지 등기부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쓴 것은 이건 뭐라고 이거? 대지권 뜻등기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그 옆에 대지권의 비율. 그게 바로 뭐 땅 지분이에요. 그 대지권의 비율을 뭐라 한다고? 땅 지분이다, 땅 지분.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뭐예요, 여러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땅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 지분이. 그래서 땅 지분은 뭐보다 더 넓어야 되니까 자기가 사는 뭐예요? 아파트 평수보다는 뭐라고? 더 넓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갑구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갑구.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뭐라고 한 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는 이 땅에 대한 권리는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올라왔다는 게 이거. 건물 등기부로 올라왔다. 이제 그걸 잘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 신청에 의한 자,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무슨 등기 맞췄다고? 대지권 등기 맞췄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토지 등기부죠.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토지 등기부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무슨 등기부에 이제 토지 등기부에. 그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시는데 토지 등기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있는 줄 모르죠? 이거 지금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요게 토지 등기부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못 봤던 토지 등기부니까 거기 토지 등기부 표제부는 뭐예요? 자, 그 다를 바 없고. 그러니까 이 표제부에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대 11,345 이 지금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지금 건물 등기부 표제부 올렸다 여기다 올렸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갑구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갑구에는 무슨 등기 나와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써야 되겠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등기 목적은 안 써 있고 등기 목적을 뭐라 썼다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썼죠?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토지 등기부 갑구에 무슨 등기 했다고? 대지권 뜻 등기 했다는 거죠. 그 대지권 뜻 등기 가로 열고 거기다 직권이라고 써놓으세요. 누가 하는 거라고? 이거는 등기관이 뭐예요? 뭐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직권으로.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토지등기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건물등기부에 옮겨놓고 이걸 등기소에서 보관하느냐, 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봤지만 등기소에는 뭐가 있다고? 토지등기부가 있어요. 이 아파트 깔고 있는 토지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소에. 근데 왜 갖고 있느냐 하게 되면 이런 일, 세상에,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국가가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국가 도로 넓히죠? 도로 넓히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 지금 요 아파트나 이 빌라라든가 요 앞에 뭐예요? 자, 뭐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만큼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할 테니까, 수용을 할 테니까 요만큼 분할해서 국가한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가가 수용할 테니까 뭐예요? 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 이 뭐예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좀 넓히겠다고. 땅을 좀 분할하자 그러는데, 분여해서 뭐라고? 죽어도 안 되는데 띠물고 뭐야.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돼? 그러면 세종시 만든다고 연기군 땅 수용하는데 우리는 못 만든다 국민이 해봐서 그게 되겠어, 이게. 국가 하는 일인데. 자, 토지를 뭐 하게 돼요? 분할하게 됐죠? 분할하게 되면 이제 11,345에서, 여기 아까 면적이 11,345죠? 그 만족이 11,345 이 땅덩어리 중에서 이제 분할했으면 여기서 한 345는 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표제부에 11,345가 아니라 11,000이 됐어요. 그 표제부에 무슨 등기해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겠죠?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맹지인데 뭘 큰 길로 가고 싶으니까 여기다 무슨 등기 좀 해달라고. 지역권 등기 좀 해달라고 뭐예요. 와서 계속 대속 통과하면서 뭐예요. 자, 뭐 한다는 얘기니까. 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지역권 등기 해주면 여기다 무슨 등기도 가능해,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고 이거 지역권 등기하면, 자,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이거 관심도 안 두니까 여기 만약에 지역권 등기하면 여기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등기부 여기 요 땅에 대한 이 대지권 표시 있죠? 요 등기부 요 밑에다가 2번 그랬고 여기다 뭐라 썼냐면 토지만에 뭐가 있다고 별도 등기 있다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토지만에 뭐가 있구나? 별도 등기 또 있구나. 그때는 한번 보라는 얘기죠. 그 전에는 토지 등기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만 보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니까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무슨 등기 이후에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뭐 하고 대지권 등기죠?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등기 뭐예요? 등기 이후에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권리 변동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권리 변동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고, 당연히 토지까지 미치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꼬시려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건물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건물만. 이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걸 개발하는 그 사람은 지 나름대로 뭐예요?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만, 그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일찍 죽어야 돼. 일찍 죽는 게 나아. 하여튼 이렇게 이 건물만이라는 게 한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두 개를 붙였잖아. 101호하고 뭐예요? 400분의 100에 이게 두 개를 붙였죠? 두 개 붙였는데 건물만이라고 하는 건 전체 중에 뭐라는 게 이거? 일부란 이게 일부.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건물만이니까 부동산 뭐라고? 일부에 관한 얘기다. 일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 몇 개 중에 5개 중에 물건 5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5개 중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가능한 게 뭐냐면 용익물권 3개 중에 자, 뭐예요? 이거는 건물이니까 땅이 아니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어디에다 하는 거니까 토지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뭐만 가능하니까 전세권. 자, 그러면 뭐가 아니지만 물권 아니지만 뭐예요? 임차권 얘기죠, 임차권. 전세권 이게 잘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건물만은 일부니까 뭐만 가능하다?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 그래서 등기부 갑구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 이렇게 뭐라고? 소유권이 뭐예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뜻 등기 이후에는 이유죠? 뜻 등기 이후에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자가 여기다 토지만이라고 써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배려심이 강한 사람. 안 써도 돼. 왜? 여기다 지역권 등기했죠? 지상권 등기했죠? 딱 건물까지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야.
건물 등기부가 등기하면 어디까지 미치지? 땅에까지 미치지. 절대 토지 등기부 해봤자 효력까지 미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이 토지만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뭐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건물만 이걸 보고 판단하라고.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죠? 여러분, 배열심이라고 하는 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갖고 태어나는 것도 많아요. 갖고 태어나는 게 많아요. 그럼 갖고 태어나면 안 돼. 그래서 누구야? 어디, 밥 먹다가 방송 보니까, 지상렬이라고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 무슨 프로에 나와서 뭐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가, 뭐 이렇게 앉는 과정에서 바지티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팬티가 녹색 팬티도 막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 에릭남이라고 하는 애가 가수라고 하는 애가 있나 봐요. 걔가 갑자기 갑자기 이제 모포를 거기다 이제 어떤 옆에 아이돌 여가서 깜짝 놀라서 막 보이니까 막 창피하게 얼굴 가리고 막 이러니까 모포를 갖다 이렇게 감싸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이 되는데 그 아이돌 여자 가서 얘가 이제 저 짧잖아요, 그게. 또 앉으려면 앞에 뭐가 필요했는데. 모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바로 뛰어가고 그 촬영하는 그 카메라만 있죠? 걔 있는데 거기 스텝 거기서 모포를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걸 눈치채는 어떤 애가 자기가 먼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지 에릭nem이 하는 걸 뺏어다가 지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자세가 뭐예요? 그런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항상 뭐 해야 돼 이거? 그건 그냥 저기 해야 돼요. 저기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같은 남자라 아이들에도 여러분 남자아이들에도 그거 타고나지 않으면 뭐래도 이렇게 그거 가르쳐서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자애들은 남자 키우신 분들은 나중에 모계 사회가 되면 나중에 큰 저기가 되니까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집은 아들만 5명인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 거기. 애들이 막 그냥 얼마나 옷까지 저기 하니까 아주 그러니까 부모가 혹시나는 마음에 그 방에다가 저기 있잖아 수납 공간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저기 했어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좀 했어요. 근데 그거 수납 공간 만들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갔다 와서 잘 개고 내일을 다 줘서다가 저기 빨래통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제가 개인 생각할 때 그 침대 밑에 양말이 한 달 동안 썩어갖고 곰팡이 피고 아니 근데 물론 여자애들은 잘할 것 같아. 그것도 아니더라. 우리 딸내미 키워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을 한 번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인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돈 주면 하더라고. 그냥 들어오면서 이렇게 집어 던지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건 봤어요. 이렇게. 하여튼 가지런히 있는 걸 못 봤는데 진짜. 하여튼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자, 토지만 나오게 되면 절대 마찬가지예요. 뭐하고 뭐 못한다?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대. 가능한 거 뭐예요? 토지든 다 가능하니까 지상권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고 지역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도 가능하고 모두 임차권도 가능하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다시. 자, 뭘 정리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분 건물의 문제가 오래 나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1등기 기록 앞에 물론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 그거 먼저 이해해 주시고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2개니까 1등기 기록이 구분 건물의 등기부 1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부가 아니라 각 구분 건물에 뭐가 꼭 들어가고 표제부가 들어가고 갑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등기부 양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고? 구분 건물 표제부에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 요 하단부에 있는 거고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어디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있는 것이다. 위치가 어딘가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치인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이 2개를 합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붙이길래 어떻게 붙였냐면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를 신청받아서 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갑구나 울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대지권 뭐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고? 뜻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지권 등기 마치면 이 말로만 명칭이 건물 등기부지만 이 건물 등기부는 위는 건물 등기부고 아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토지 등기 역할 2개를 같이 하니까 어디에 건물 등기부 갑구에 울구에 소유권 등기하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친다? 땅까지 미치니까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미친다 효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기 을구에 저당권 등기하고 여기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가 돼 있으면 순위를 비교할 때는 여기 저당권 등기하거나 마찬가지로 했죠. 여기 토지 등기부에 여기다 안 기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때 대지권에 대한 대지권 얘기 나오고 자, 그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순위 얘기 나오면 이걸 뭐로 비교한다는 게 이거 순위 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 번호를 비교한다. 접수 번호. 지접지적 이렇게 외우라는.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무슨 단어가 보이고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중간에 뭐가 보이면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뒤로 가서 뭐는 안 된다고 이거 5개 중에 2개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되고 자, 이 건물만은 일부란 개념이니까 뭐는 가능하다? 전세권 임차권. 그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하면 뭐예요? 자, 어디 이 토지 등기부에는 절대 뭐 여기다 이전 등기하게 되면 여기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2개 안 된다. 뭐라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되죠? 가능한 건 뭐예요? 자, 이 토지에는 다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 어? 꼭 나옵니다. 우리 이거 매년 안 나오는 해는 한 줄이라도 나와. 한 줄이라도. 꼭 나오니까 뭐 그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모르시는 거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 다른 학원 가니까 막 그 쉬는 시간 막 끝나고 막 질문이 막 몰아쳐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느낌이 가죠? 아, 이제 공부 좀 하나 보다. 그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왜 질문 안 하시죠? 답답해 지금. 언제까지 질문 안 하고 지금 답답해. 물어보셔야 돼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